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21일 토요일 영상이고요. 삼성전자 중요한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뭐였죠? 저번에도 설 연휴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곧 트럼프의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빠르면 2월 20일 이때 결과가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왔죠? 위법이라고 대법원 쪽에서 판결하는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서 이 때문에 우리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월가가 지금 환호를 했어요. 나스닥이 장 초반에 빠졌으나 위법했다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샌디스크 그리고 엔비디아 얘네도 모두 다 상승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말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이 좋은 호재 내용들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다음 주부터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전자를 도달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삼성전자 30만원도 단숨에 도달해보자 라는 뜻으로 30만원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우리 선배님들께 영상 초반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려요. 근데 단순히 이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유튜브 정책상 아시다시피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을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 봐라, 다른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시청해보라고 추천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금요일 날만 봐도 우리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수를 진행해 주셨어요. 순매수세가 1,400만 주 이상 들어와 주었다라는 건데, 혹여나 이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기죠. 자, 조정이 나왔을 때 투매가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 30만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투매 물량 내보내시지 않도록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선배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30만원 남겨주시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상호관세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관련 기사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날 코스피가 6,000포인트까지도 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진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제 무역 깡패 노릇을 해왔던 이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이제 주식시장이 일제히 올라간 거예요. 진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0.9%, S&P 0.69%, 다우존스 0.47% 상승해주면서 뉴욕의 3대 지수가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국내 기업들도요 25년도부터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생기니까 기업들 전부 다 사실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졌었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25%가 되냐, 15%가 되냐, 10%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 매출액이 정말 수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겼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는 또 오죽했겠습니까? 협의가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악재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예상대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관세의 추가적인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 이거는 조금 나중에 들여다봐야겠지만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즉각 반발하면서 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도 즉각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명령 검토 이후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한테 재밌는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상호관세로 실적에 부담이 됐었던 이 엔비디아 이번 판결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또 2월 말 부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우리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영상에서 바로바로 말씀드려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삼성 상호관세가 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마이크론도요 2%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샌디스크 얘네도 5%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월요일날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다시 한번 20만 전자를 트라이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이 상승 탄력이 나와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탄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상호관세라는 큰 변동성이 아주 큰 이벤트가 나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한 4% 정도 가까이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전자 꼭 월요일에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원 작성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가 줄 수 있으려면 주말 동안에 또 안 좋은 악재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말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주도 언급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는 실제로 방산주들이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입니다. 현재 미국은요, 이 이란 쪽에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과 이 해군력을 이란 인근 지역에 집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후 통첩을 보내놨어요. 이 트럼프 미국과 이란의 핵 갈등 일지 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 핵 관련 이 합의 내용을 최대 열흘 안에 합의를 보자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 내용을 말하고 나서 이때입니다. 이틀에서 3일 안에 바로 공습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많은 이 세계 경제지 등에서 미국이 이란에 충분히 공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공습에 성공해서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마두로 있죠? 이 마두로를 딱 잡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점거했던 것으로 일단락되게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반해서 진짜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제사회의 주식은 물론이고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확률은 저도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랑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투심이 미국장, 국장 가릴 거 없이 전 세계적인 투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리스크 회피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뭡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와 있죠. 바로 25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목요일 새벽일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 너무나 잘 나올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75% 안팎이라고 하는 정도면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주식은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이 종목들이 호실적을 내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최소한 부합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할 것 같긴 한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1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의 라이벌 누구죠? AMD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7% 정도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도 영향을 끼쳤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 업황이 아직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저가 매수 쭉쭉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린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요. 개인분들, 기관, 요즘은 개인분들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놀라서 던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하루 이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놀라서 물량을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 타점은 그러면 언제 나올 수 있는가? 놀라서 팔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높은 꼭대기에서 팔지는 못해도 주식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는 팔아라.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서 팔 수 있는 내용들, 기준들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원 남겨주시면서요 바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월요일날 분명히 20만 전자까지도 트라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20만 전자가 끝이 아니죠. 삼성전자의 이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죠. 최근에는 대신증권 2월 13일 24만 원, KB증권 24만 원, 교보증권도 22만 원. 일제히 줄지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건 뭐냐면 최근엔 일본의 이 보수적인 증권사인 노무라에서도 29만 원을 불렀습니다. 보통 일본 증권사들은 우리 한국 기업에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보수적인 증권사에서도 29만 원을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건 이런 흐름, 메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실적 전망치가 좋아야겠죠. 그러면 왜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까? 결국 D램에 대한 가격이 어차피 지금 안 내려와요. 그리고 증설을 한다. 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면 D램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증설이 사실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내내 되는 게 아니죠. 최소 1년, 2년 정도는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D램의 가격은 계속해서 좋을 거예요. 기존의 이 레거시 메모리, 삼성전자의 주된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던 D램 쪽도 완벽한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도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파운드리 쪽도 적자를 회복하고 흑자 전환도 예상보다 빠르게 앞당겨주고 있다라는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시다시피 HBM이죠.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 빅테크 공략 속도낸다. HBM 시대에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키워드는 결국에는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누가 과연 HBM 부분에서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이 HBM4가요. 엔비디아의 최상위 공정, 최상위 라인에 들어가기로 채택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일단 기술력 3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양산이라든지 물량을 공급하는 이 공급력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우세인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도 바보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D램 기존의 이 레거시 메모리들을 만들고 있는 공정 라인을 HBM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 라인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사고 싶다, 반도체주들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 진짜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길어졌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30만 남겨주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 분위기 너무 좋고 반도체 업황도 좋고 관세 리스크도 해결됐고 그러면 지금 또 무조건 사도 되냐? 이런 질문 바로 나올 겁니다. 월요일 오전장에 들어가도 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돌아오는 이 목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이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신규 매수는 이때 타점을 잡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이 상승 랠리 그냥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고점은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려야겠죠? 계속해서 사실 축제일 수는 없으니까요. 언젠가 이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나올 겁니다. 신호가 나오고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현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겠죠? 근데 요즘은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 없이 사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포는 이 외국인인 만큼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느냐,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은 현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에서 선물과 옵션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이 파생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물이랑 옵션, 파생 쪽까지도 정확히 종합해서 보게 되면 정답은 29만 1,000원 여기서 딱 파세요. 이런 것보다도 삼성전자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방향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자 삼성전자의 이전 고점에 대한 신호는 11월 3일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와 주었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11월 초에 고점을 찍었을 때 자 외국인들의 단기간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면서 10월 30일에 실제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 똑같이 우리도 한번 털긴 털어야 된다라고 매도
신호를 강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 화면 왼쪽에 핸드폰 화면이 하나 갑자기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가져왔느냐? 항상 말로만 뭐 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보내드렸다 이렇게 하면 안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단체 문자 메시지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는 거 항상 보내드릴 때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보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내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 내역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이죠. 삼성전자 선물 옵션 합성 지표 급하락하면서 외국인 포지션 단기 조정 흐름으로 전환됐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타점 11만원 부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정확히 언제냐?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때 안내드리면서 다음날 장 초반에 얼마까지 갔다? 자, 11만 2,700원까지 올라가 줬었지만 우리가 장 초반에 대응 잘 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떻게요? 매도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어쨌든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죠. 추후에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다시 잡았고요. 그게 25년 11월 7일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 11월 25일 날 삼성전자 99,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게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11월 7일은 이때겠죠? 이때랑 25일은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화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처럼 우리 삼성전자의 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30만원 남겨주시고, 그리고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단체 문자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장 너무나 어려워요. 개인분들이 시간 내서 차트를 쳐다보고 계시기도 힘드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뭐 상호 관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일제히 찾아다니면서 내용 확인하시기가 너무나 어려우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 17년 만에 왔다라고 하는 이 코스피장 자체의 대세 상승 기간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구간들 속에서 혹여나 대응을 잘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구간이 딱 생각이 나게 되죠? 21년도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 이때 삼성전자의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외국인들의 이 현물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때 물리셨던 분들은 탈출하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자, 거의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삼성전자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 드려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 장 너무나 어렵고 우리 개인분들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들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비용 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010-9630-2563번으로 삼성 남겨주시게 되면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대응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안내 드릴 거니까 뭐 또한 비용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상관없이 문자 편하게 주셔도 괜찮고요. 전화는 안 받을 겁니다. 전화 빼고 문자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그리고 안 끝났습니다. 아직 이어서 여기 후속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가져온 또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네, 종목이겠죠.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는 중장기 포트예요. 장기 포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단기간에 이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이 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종목이 재밌으려면 쭉쭉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10배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런 뭐 이런 내용 없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리죠. 항상 저는 주식은 이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자 말씀 안 드렸겠죠.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앞전에는요, 아시다시피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이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외치면서 11만 전자, 12만 전자 외치면서 올라갔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주가의 하락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요.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진행했죠. 그러니까 노태우 삼성전자 사장이 언급했듯이 올해 M&A의 중심은 전장이랑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힌트가 다 나왔죠?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기존에 인수했던 이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전장 사업인 이 두 사업을요, 인수하게 되면서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완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보완이 되는 그 기업은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이 해당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자, 잘 들으세요.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라고 해요. 자,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만 딱 말씀드리자면 딱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세계 빅테크 대기업들이요,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율주행을 완전하게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머리에 들어가는 이 AI 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AI 칩의 정보 전달을 어디서 받죠? 시각적인 정보가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이제는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 중에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돈 냄새를 맡고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이 있었죠.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최근엔 78만 원까지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야, 엄청나게 대단한 상승, 거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고 달성해주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세계 빅테크 대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던 거고, 꼭 공유 받으셔서 우리 선배님들 포트에 한 번씩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 꼭 받아가셔서 월요일 오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소리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요? 우리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실시간 단체 문자 통해서 반복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의치 마시고 보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거 하나 부탁드린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원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들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내용 잠깐 다뤄보고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월요일날 오전장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장전에 8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장 초반에, 장 중반에, 장 중에 충분히 20만 전자, 아이고 200만이라 적었네요. 20만 전자 달성해 줄 것입니다. 급상승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거였죠? 주말 동안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이 발생했다라는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충분히 올라가 줄 겁니다. 왜 그렇죠? 어제 금요일, 오늘 오전이죠? 미국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증시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특히나 이 마이크론, 엔비디아, 샌디스크 일제히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다시 올라가 줄 것입니다. 다만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지금 산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골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요, 안 좋은 얘기는 최대한 안 드리고 싶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올라온 구간이 너무나 이렇게 바짝 각도를 세워서 가파르게 올라온 구간인 만큼 어쩌면 21년도에 10만 전자를 향해 외치며 올라가던 그때와는 다른 풍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고점에서 물리면 진짜 답도 없어요.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대한 신호들, 우리 선배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 현물, 차트, 수급, 재료, 파생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체크하면서 고점에 대한 신호 말씀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30만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